네, 자,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페이지 표준어 규정 7항, 히읗, 숫, 표준어 여기 할 차례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요게 히읗, 숫, 그러니까 남성 쪽, 동물의 남성 쪽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접두사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수입니다. 수이고, 히읗이고, 숫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읗과 그 다음에 숫이 있는데, 자, 요거 가장 기본이고요. 수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히읗, 히읗과 숫이 예외라고 말씀드렸죠. 히읗에 해당하는 예외가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숫에 해당하는 예외가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숫에 해당하는 것 양, 염소, 쥐. 요 세 개가 순양, 순염소, 숫쥐 이렇게 세 개가 속하고요. 히읗에 속하는 게 9개. 그런데 이제 동물에 관련된 게 7개라고 말씀드렸죠. 강아지 종류, 개 종류 다 들어가고요. 수개, 수강아지. 그 다음에 병아리 종류, 닭 종류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수탉, 수평아리. 그 다음에 수돼지, 수탉나귀. 그 다음에 수컷. 이렇게 7개와, 그 다음에 나머지 9개는 이제, 그거라고 그랬죠. 수탉나귀도 말씀드렸나요? 수탉나귀. 그래서, 동물이 7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수키와와 수털저기. 이렇게 2개만, 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물 7개와 그 다음에 사물 2개 합쳐가지고 그렇게 9개가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그래서, 자, 이게 수가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꿩, 그래서 수쾅이나 숫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인데, 장기는, 수꿩을 가리키는 장기는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순나사가 아니라 수나사고요. 수놈, 순놈이 아니라 수놈입니다. 수사돈이 아니라 수소, 요거 좀 많이 틀려요. 수소라고 마치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H2O에서 H를 가리키는 수소하고 쓰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컷, 소를 가리킬 때는 수소라고 그러지 않고 수소라고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은행나무 아니라 수은행나무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 수고양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수고양이, 개가 이제 수개, 수강아지고요. 고양이는 수고양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수거미, 수개미, 이런 것도 좀 많이 틀립니다. 수거미, 수개미 이런 식으로 많이 틀리는데, 그게 아니라 수거미, 개미라는 것. 그래서 히읗으로 쓰는 예외에 거미하고 고양이, 개미들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라고 적어주신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요. 자, 다음에 다만 1번 보시면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합니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해 주네요. 그래서 수강아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수개, 그래서 강아지 종류 다 들어가고요. 수컷 들어가고요. 수키와, 이거는 이제 사물이죠. 그 다음에 수탉, 수탉나귀, 수톨저귀, 수톨저귀도 요 경첩을 가리키는 말, 문에 딱 달려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게끔 하는 요 문설주와 문에 달려있는 걔네들, 경첩, 한자로는 경첩이고, 고유어로는 돌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문에 달려있는 게 수톨적이, 그 다음에 문설주에 달려있는 게 암톨적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다 히읗을 받쳐서 적습니다. 그래서 수톨적이, 암톨적이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돼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수평아리, 병아리 종류, 닭 종류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이게 수히읗으로 적는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히읗에 속하는 건 암히읗도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히읗의 9개 이외에는 암히읗도 9개 예외로서 다 들어간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도 수개미, 수거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센 소리를 다만 1에 제시된 단어의 하나여 인정하였기 때문에 수개미, 수거미로 써줘야 되지 수거미, 수개미로 쓰선 안 되겠다라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에 다만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쓴 것 3개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양, 순염소, 숫쥐 이렇게 3가지는 바로 수수로 적는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거미, 수개미, 수알미새, 수나비, 수술로 그렇게 통일했고요. 그래서 수가 기본입니다. 수. 그래서 수소, 뭐 용도 뭐 만약에 이제 수컷용이 있다면 수용 그런 식을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고 보시면 수희우수로 쓰는 것은 총 9개라서 수강아지, 수개, 예, 즉 개 종류 다 들어가고요. 수컷, 예, 그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털저기, 수퇴지, 수평아리 그렇게 9개이고 수수로 쓰는 것은 총 3개로서 순양, 순염소, 수쥐이다. 수톨저기의 돌저기는 경첩의 고유어이다. 다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수놈, 순놈, 예, 수놈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수가 기본이에요. 12개 예외 제외하고는 다 수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수소, 예, 맞고요. 그 앞에 게 맞습니다. 수소가 아니라 수개미가 맞습니다. 수개미 틀립니다. 수고양이가 맞습니다. 수고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하여간 수고양이 아닙니다. 예, 고양이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양이로 써주시고 개는 예외에 들어가니까 수개, 수강아지로 써주신다는 것 예,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다만 1번 보시면 수강아지, 수강아지가 아니라 수강아지가 맞고요. 수돌적이 아니라 수톨적이가 예, 그렇게 수희우스로 쓰는 9가지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만 2번 보시면 숫쥐, 양념수쥐는 수술 써주니까 숫쥐라고 뒤에 걸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제2절 이제 모음 보시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원칙 8항,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간 표준어. 그래서 보통 이제 양성모음으로 쓰는 게 기본인데, 예, 그게 음성모음으로 많이 변화가 된 그런 경우에는 음성모음을 써주는 것을 맞게끔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8항 보시면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깡충깡충이 있네요. 예, 요거 깡총깡총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모음 조화에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의성 의태어 중에 깡충깡충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예, 이렇게 그 깡충깡충이라고 저기 틀린 것 그 서로 모음 조화에 맞지 않는 것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깡충깡충 기억해 주세요. 깡총깡총이 아니라 깡충깡충이라는 것. 껑충껑충은 껑충껑충이죠. 그런데 하여간 요걸 좀 가볍게 쓴 깡충깡충, 깡총깡충이 아니라 깡충깡충이라는 것. 토끼가 깡충깡충 튀어간다. 예,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둥이, 예, 동이가 아니라 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예, 귀염둥이, 귀둥이, 막둥이, 선둥이, 쌍둥이,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예, 그래서 쌍둥이라고 써주신다는 것, 우리 2주차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발과 숭이, 예, 동이와 마찬가지로 숭이도 마찬가지예요. 발과 송이로 적지 않고 숭이로 적어서 발과 숭이가 맞습니다. 벌거숭이, 뻘거숭이 다 숭이로 씁니다. 송이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이 아니라 보통이로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봉죽, 예, 봉족이 아니라 저 짐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죽꾼, 봉죽, 예,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한자로 보면 봉족이 맞아요. 예, 그런데 봉죽이라고 굳어졌으니까 봉죽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지게꾼, 뭐 봉죽 이런 분들은 별로 많이 보질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동대문에 그 옷시장 있죠? 예, 동대문에 그 평화시장이나 아니면 쭉 이렇게 뭐 밀려오래라든지 이렇게 옷가게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아직까지 그렇게 그 봉죽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게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다음에 뻗정다리, 예, 뻗정다리가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아서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 요거는 아사라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아서라. 예, 이렇게 음성모음으로 그렇게 굳어진 것, 음성모음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뚜기. 예, 오뚜기가 아니라 오뚜기라는 것, 오뚜기도 아니고 오뚝이라는 것, 예,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부사도 역시 오뚝이고요. 그 다음에 주추, 이 한자로 보면 주초예요. 예, 그래서 주초로 써줘야 될 것 같지만, 요거 거의 이제 한자로서의 어원은 잊어버리고, 주추라고 그렇게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주추돌 이렇게 써주셔야 맞고, 주초라고 써주셔서는 틀린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거기에 답안 보시면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저 주추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저 봉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원래 한자 어원이 있었는데 요건 바뀐 음성모음으로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면 저 121페이지 여기 그 예를 제일 위에 예가 있죠. 부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한자 어원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 아직까지는 안 변했다. 예, 그래서 그냥 원래 한자대로 부조라고 읽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부조돈, 부조술 이런 식으로 부조라고 써줘야지 부주돈, 부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돈도 사둔이라고 써서는 안 되겠다. 사돈이라는 한자가 분명히 있고 그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하므로 사돈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겠습니다. 밭사돈, 안사돈. 밭사돈은 티읕받침으로 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바깥에서 줄어든 말이니까. 그러니까 남자 사돈, 여자 사돈, 밭사돈, 안사돈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사돈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촌, 이것도 이게 삼춘이라고 써주면 안 되겠죠? 삼촌이라고 그렇게 어원의식이 작용하니까 삼촌이라고 쓰고 그래서 시삼촌, 외삼촌, 처삼촌 다 삼촌이라고 써줘야지 삼춘이라고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그러니까 저 직계 있죠? 아버지, 어머니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1촌이죠. 그 다음에 형제, 남형제나 여자형제 간의 관계는 2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2 그래서 3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춘이라고 적지 않고 3촌이라고 적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보시면 깡총 틀리고 깡충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뚜기 틀리고 오뚜기라고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고 오뚜기도 아니고 오뚜기 3분 요리 오뚜기도 아니고 오뚝이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보시면 부조돈이 있고 부주돈이 있는데 자, 이거는 한자 의식 분명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부조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깡충 기억해 주시고 자, 오손도손입니까? 오순도순입니까? 그럴 때는 다 그게 작용을 해요. 몸조에 따라서 오손도손, 오순도순이 틀리고 오손도손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깡충은 요거 틀린 그러니까 몸조화에 어긋난 것을 표준어로 삼았으니까 깡총 틀리고 깡충이 맞다. 이런 저기 그 의성 의태어에 관한 것은 거의 깡충이 유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조화 틀린 것이요. 자, 다음에 그 표준어 규정 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역행동화 표준어를 보시면 제9항 이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거기에 따라서 자, 원래 이역행동화 있죠? 호랑이를 호랭이라고 발음을 하고 지팡이를 지팽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랑이를 왜 호랭이라고 발음하나요? 왜냐하면 호랑이의 그 뒤에 이 있죠? 이가 앞에 있는 랑에 거꾸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즉 역행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와 비슷하게 발음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랭이로 애가 아보다는 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슷한 동화로 더 비슷하게 그렇게 발음한 호랭이로 발음하는 것이 그게 이 역행동화예요. 그래서 이걸 움라우트 현상이라고 그러죠. 움라우트는 이제 독일어인데 움라우트 현상. 그래서 그 독일어에서는 그거를 그 표준 발음으로 정해놨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역행동화 표준 발음으로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표준 발음 아니에요. 이 역행동화 표준 발음 아닙니다. 그래서 호랭이라고 발음하고 지팽이라고 발음하는 거 다 틀려요. 틀린데 몇 개는 요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이역행동화로 부르는 몇 개는 이역행동화로 그렇게 인정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내기, 여기 얘가 나오네요. 얘의 내기, 서울 내기, 시골 내기, 신출 내기, 풋내기 할 때 내기, 풋낙이 아닙니다. 내기는 이역행동화, 원래 낙이겠죠? 낙이었습니다만 그 기의 이가 앞에 있는 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기로 그렇게 발음하게 됐는데 하여간 그거를 그 표준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역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만 요거를 그냥 인정하는 예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비가 아니라 냄비로 써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동당이 치다가 아니라 동댕이 치다 이렇게 써주시는 예외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낙이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낙이는 그대로 쓰임직하나 신출낙이 풋낙이는 어색해요. 그래서 일률로 내기로 그렇게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자, 남비는 보통 일본어 나베에서 냄비가 나베에서 왔대요. 일본어.
예, 그래서 그 어원으로 따지면 남비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 사람들이 냄비 이렇게 쓰니까 예, 어원의식도 이제 약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냄비로 예, 이역행동화 인정해서 냄비로 쓰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여 원형을 의식해서 처리했던 것이나 이제 와서는 표준어 규정 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냄비로 어원의식 적용 안 해, 그게 작용을 안 하니까 예, 그렇게 냄비로 써주기로 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다음 단어는 이역행동화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아지랭이라고 보통 틀리게 많이 발음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는 이역행동화 예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지랑이라고 그렇게 써주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얘가 나와가지고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다 예, 이역행동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지랑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아요. 자, 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자, 여기 있는 쟁이도 역시 이역행동화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술자한테는 장이, 그렇지 않으면 쟁이를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 쟁이는 이역행동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자, 그래서 미장이 있죠? 미장이는 우리 지금 이렇게 벽 보시면은 다 평평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벽을. 요거는 어떤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장이들이 다 이렇게 흑손으로 이렇게 그 시멘트 이렇게 위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분들 보셨죠? 예, 이런 분들 다 기술이 있는 분들 미장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장이, 유기쟁이가 있는데 요거는 유기장이라고 그렇게 써주시는 게 맞고 유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 보통 유약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도자기를 보통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유기장이의 유기는 도자기가 아니라 놋그릇이에요. 놋그릇. 예, 그래가지고 놋그릇 아시죠? 방자 유기라고 불리는 것. 예, 그게 이제 특별히 좀 잘 만든 예, 그런 유기 놋그릇인데 그 놋그릇에다 밥을 이제 담아 먹으면은 농약이 빠지고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대단히 우리 조상들 중에 아주 그냥 권세가 높은 뭐 아니면 궁궐이나 예, 그런 데서 사용되던 게 바로 이제 그런 놋그릇 유기인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전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관이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그게 그 집이 있죠. 저기 비빔밥 집이 있는데 거기 놋그릇 유기에다 담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땡 소리도 나고 예, 뭔가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대접받았던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제 유기는 근데 유기가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그게 안성이에요. 안성, 경기도 안성.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안성 맞춤이라는 말 있죠.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그게 주문 제작한 유기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안성에서 원래 유기가 유명한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양반댁이나 아니면은 궁궐에서 특별히 맞춤 제작으로 그렇게 주문 제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안성 맞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이렇게 자기 주문한 대로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완벽한 것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가리키는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안성 탕면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안성 탕면은 그게 농심 공장이 안성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성 탕면이란 말이 나온 것이지 안성이 원래 뭐 탕으로 유명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기 농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안성 탕면이 나온 것이지 안성 탕면과 안성 맞춤은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고 하여간 어쨌든 안성이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관련이 있겠지만 하여간 만드는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성 맞춤은 유기에서 나온 것이고 아직도 안성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렇게 혼수품으로 유기를 가져가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안성 내려가면 옛날에 이제 놋그릇 두드리는 소리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라면 스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하여간 농식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하여간 유기 장인은 유기 놋그릇을 만드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유기 장이라고 그렇게 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멋쟁이가 있는데 멋쟁이가 맞고요. 멋은 기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소금쟁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벌레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쟁이라고 쓰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담쟁이 동물 식물이니까 담쟁이. 예, 그다음에 골목장이가 있는데 골목쟁이가 맞고요. 골목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골목대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골목에서
그 골목이 끝인 줄 알았더니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더 깊이 들어가는 좁은 골목, 그거를 골목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골목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발목쟁이, 요거 저 7부 바지, 8부 바지 입은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발목이 드러나는 그런 바지를 입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발목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즘은 이제 멋으로 그렇게 발목 그 7부 바지, 8부 바지를 입어서 그렇게 그 발목을 드러냅니다만, 옛날에 정말 천이 부족해가지고, 예, 저 바지에 그 밑이 달아가지고, 예, 달아서 그 잘라내다 보니까 그렇게 발목이 쑥 올라가 있는 그런, 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여간 좀 가난하다는 뭐 그런 하여간 측면에서 그렇게 발목쟁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전에 말의 해설 보시면 이제 갓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갓장이, 갓을 멋들어지게 사람을 쓰는 사람을 멋쟁이의 경우에 준하여 갓쟁이라고 그렇게 분류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갓장이, 갓쟁이 둘 다 맞는데, 갓장이는 갓을 만드는 사람, 예, 그 다음에 그 갓쟁이는 갓을 멋들어지게 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 양복쟁이, 양복장이도 마찬가지였죠.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기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복쟁이는 그 양복을 멋있게 입은 사람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 보시면 골목쟁이란 골목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좁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여기 그 예외가 하여간 뭐 이렇게 쟁이, 내기, 동댕이 치다, 냄비 이런 것도 있고, 예외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부랭이 있죠. 예, 뭐 이렇게 뭐 저기 박사는 이제 석사 나부랭이라고 부르고 석사는 이제 학사 나부랭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기 뭐 배우면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예, 나부랭이, 예, 이렇게 쓰는 것, 예, 그게 이제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좀 더 큰 말로 할 때는 너부렁이라고 그래요. 너부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부렁이라고 하는데, 나부랭이 이렇게 작게 부를 때는 나부랭이라고, 예, 이런 식으로 그 이역 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부랭이가 맞고요. 너부렁이는 또 참고로 너부렁이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외가 또 그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 그래서 집북대기, 죽대기, 예, 이런 식으로 뒤에 그 표준어 규정이 또 나와요. 그래서 대기, 요런 애들, 예, 그 더이기입니다. 더이기. 그 다이기로 쓰는 게 아니라 더이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대기 같은 경우도 이역 행동화 인정하는 예고요. 예, 그 다음에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이런 애들 다 이역 행동화 인정합니다. 그래서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것, 예, 같이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그 다음에 쟁이, 이렇게 4개만 나왔습니다. 표준어 규정 9항에는 4개만 나왔습니다만, 예,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거, 나부랭이, 그 다음에 대기 들어가는 것, 집복대기, 죽대기 같은 것, 그 다음에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예, 제가 지금 5개를 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총 9개, 예, 같이 위에 나오는 4개하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5개하고 같이 기억해서 9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신출나기, 신출내기가 있는데 이 신출내기 뒤에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내기는 이제 이역행동화 인정한 예외 중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풋내기 역시 그 내기 들어가니까 풋내기가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냄비가 맞았죠. 그 다음에 동댕이 치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호랑이, 이거는 이역행동화 인정하지 않는 예입니다. 이역행동화는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호랑이가 맞고 지팡이가 맞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외로 말씀드린 9개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부침 1번 보시면 아지랑이, 예, 요거는 이제 이역행동화 9개에 들어가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아지랑이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나부랑이가 아니라 나부랭이가 맞고 뒤에 게 맞고요. 참고로 또 너부렁이는 또 너부렁이가 맞다. 예, 뭐 예외로 하려면 다 같이 예외를 하든가, 예, 하여간 좀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나부랭이가 맞고 너부렁이가 맞다는 것, 예,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유기쟁이가 있는데 유기장이가 맞고요. 유기는 녹그릇, 예, 그래서 녹그릇을 만드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장이를 붙여서 유기장이라고 써주시는 게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멋쟁이는 멋쟁이가 맞습니다. 예, 뒤에 것. 그래서 멋은 기술이 아니다. 멋쟁이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갓장이와 갓쟁이는 둘 다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가 맞고, 그 다음에 갓을 멋들어지게 쓴 사람을 약간 낮춰서 부르는 말, 요것은 갓쟁이가 맞다고, 그래서 뜻이 두 개가 다르지만 하여간 둘 다 맞다는 것,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어 규정 10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단순 형태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 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이렇게 괴팍하다, 괴팍하다가 있을 때 팍, 요거는 이중 모음이고요. 괴팍하다, 요게 그 단순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모음, 단순 모음을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들을 바로 표준어 규정 10항에서 그렇게 모아놨습니다. 괴팍하다가 아니라 괴팍하다예요. 예, 그래서 괴팍하다 이것도 틀리고요. 괴팍하다를 맞게 했습니다. 자, 근데 괴팍하다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강팍하다예요. 팍하다. 이 팍이라는 게 뜻밖의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강팍하다, 예, 팍성, 팍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팍을 그대로 쓰는데 예, 괴팍하다만 예, 사람들이 더 괴팍하다로 발음하니까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괴팍하다는 괴팍하다고 강팍하다는 강팍하다라는 것 예,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먼과 구면이 있는데 예, 구먼이 맞고요. 예, 그 뭐 핵구먼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핵구먼 할 때 구면이 아니라 구먼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루나무, 미루나무 이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요거 미류라고 한자는 미류예요. 예,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미루나무라고 단순화시켜서 발음하니까 미루나무만 맞게 했습니다. 원래 어원에 가까운 미루나무는 틀립니다. 미루나무만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륵 이것도 그 한자로 보면 미력이네요. 예, 그렇지만 미륵이라고 단순화시킨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미륵보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저기 그 불교의 그 구세주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올 그런 구세주 예, 2대 구세주가 석가모니라고 하고 3대 구세주가 이제 미륵이라고 하는데 예, 다 그래서 이제 한 뭐 몇천 년 후에 올 예, 그런 이제 하여간 몇천 년 후가 아니라 이제 하여간 그 뭐 거의 요즘 올 그 5천년마다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석가모니가 5천년 전의 사람이니까 아마 뭐 지금쯤 나타나는 예, 불교 이제 사상에 따르면 예, 이제 그 구세주가 미륵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궁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미륵이라고 자처했죠. 예, 자처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구세주 예, 그 구세주가 미륵이라고 하는 예, 미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한자로 보면 미력이지만 미륵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연이가 아니라 여느라고 예,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온달, 웬달, 온달로 쓰는 게 맞습니다. 만 한 달을 가리키는 말은 온달이 맞고요. 그다음에 의례가 아니라 의례로 쓴다는 것, 캐캐묵다가 아니라 캐캐묵다로 쓴다는 것, 캐캐묵다는 켜켜이 먼지가 켜켜이 묵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놔두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켜켜이 쌓인 것을 이제 캐캐묵다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예, 요거는 이제 단순화시켜서 캐캐묵다로 이렇게 쓰는 것을 받게 하였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허우대, 허위대 이렇게 있을 때 허우대 그 앞에 거를 이제 맞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허위적이 아니라 허우적거리다 이런 거를 맞게끔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어 규정 10항은 다 그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류인데 이제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89년도에 미류라는 발음 듣지 못하게 됐다는데 아직까지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미루나무가 맞다는 것. 미루나무로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례 역시 원래 의례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어원에 가깝겠습니다만 례의 발음이 례로 바뀌어서 의례로 그래서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모두 모음이 단순화된 그 예들이다. 자, 다음에 괴팍하다는 괴팍하다고 강팍하다는 강팍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괴팍하다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괴팍하다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같은 계열의 단어로서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등이 이번 개정에서 빠졌다. 그래서 괴팍하다는 괴팍하다고 강팍하다는 강팍하다인데 강팍하다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팍하다는 갑자기 성을 내는 것. 그다음에 팍성은 갑자기 성을 내는 성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하여간 다 강팍하다, 팍성 얘들은 뜻밖의 한자 팍을 쓰면서 그렇게 다
팍이라고 쓴다는 것. 그렇지만 괴팍하다는 괴팍하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고 괴팍하다, 괴팍하다, 괴팍하다 앞에 게 맞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강팍하다. 예, 그건 좀 강팍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의례가 어원에 가깝겠습니다만 의례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캐캐묵다도 캐캐묵다가 아니라 캐캐묵다로 간단하게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예, 참고는 역시 그 강팍하다가 아니라 강팍하다, 괴팍하다, 강팍하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업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